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이 책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문장을 던집니다.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혹은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주춧돌처럼 말이죠. 여성이 픽션을 쓰기 위해서는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울프는 여성이 창작을 하고 사유를 하고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독립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물리적인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100년 전의 여성들에게 방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녀들의 삶은 늘 거실에 있었습니다. 차를 끓이고 바느질을 하고 가족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공유된 공간 말이지요. 자신만의 생각을 문장으로 엮어내려 할 때마다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환경에서 어떻게 영혼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당시 남성대학과 여성대학을 비교하며 이렇게 분석합니다. 당시 남성대학의 화려한 옷차내는 은식기와 사내 진미, 그리고 지적인 대화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여성대학의 저녁 식탁에 놓인 것은 빈약한 고기 요리와 맛없는 푸딩뿐이었지요. 울프는 이 차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면 잘 생각할 수 없고 잘 사랑할 수 없으며 잠도 잘 잘 수 없다. 등불은 꺼지고 정신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 그녀는 말합니다. 정신의 자유는 물질적인 것들에 기초한다고. 배고픈 예술가가 위대한 작품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고요. 그녀는 여성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재산을 가질 수 없었던 역사가 어떻게 여성의 천재성을 억눌러 왔는지를 냉철하게 짚어냅니다. 울프가 말한 자기만의 방은 꼭 사방이 벽으로 막힌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의 틈이겠지요. 자기만의 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문을 닫으면 고요해지는, 그러나 그 고요 속에 세상을 바꾸는 힘이 담긴 방 하나. 그 방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눈부신 창조성의 공간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자기만의 방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도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면 단연 주디스 셰익스피어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울프는 가정해 봅니다. 만약 윌리엄 셰익스피어에게 그만큼 재능 있는 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오빠 윌리엄이 학교에 가고 극장에서 박수갈채를 받을 때 똑같은 천재성을 가진 누이 주디스는 집안일을 거들고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받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꿈을 좇아 런던으로 도망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무대를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글 한 줄 써보지 못한 채 어느 가을밤 교차로에 묻혔습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그리고 오늘 밤 이곳에 없는 많은 여성 안에 그녀는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육체를 얻기 위해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프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상상 속의 주디스를 불러내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방을 마련하는 이유는 단순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다시 태어날 주디스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고요. 버지니아 울프는 진정으로 위대한 정신은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조화를 이룬 양성구유의 정신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한쪽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온전히 비추는 거울 같은 마음 말이지요.
버지니아 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여성적인 남성 혹은 남성적인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남성을 미워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에너지는 결국 창작의 불꽃을 흐리게 만듭니다. 울프가 원했던 것은 성별의 대립이 아니라 영혼의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책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아주 힘차고도 다정한 격려를 보냅니다. 그녀는 여러분이 마음껏 여행을 하고 산책을 하며 세계의 미래나 과거를 성찰하고 책을 읽으며 몽상에 잠기고 길모퉁이를 배회하며 낚시줄을 강물 깊숙이 들이우기를 바랍니다. 그 낚시줄이 들이우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무한한 창조성의 강물 아닐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가 살았던 세기를 보아야 합니다. 1882년 런던, 빅토리아 시대의 끄트머리, 아버지는 유명한 문학 비평가였습니다. 책이 넘쳐나는 서재가 있었고 아버지의 친구들, 그러니까 당대의 지식인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는 아버지의 서재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을까요? 오빠들은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로 떠났지만 버지니아는 집에 남았습니다.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서재에서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박탈의 경험이 훗날 자기만의 방을 쓰게 만든 뜨거운 씨앗이 되었습니다. 정신적 고통과 창작, 두 가지가 그녀의 삶을 관통했습니다. 수차례의 신경쇠약,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폭발하듯 쏟아낸 글들.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올랜도, 자기만의 방. 그녀는 단지 소설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쓰기 자체의 형식을 바꾸었습니다. 의식의 흐름이라 불리는 그 기법, 인물의 머릿속을 흐르는 생각의 물결을 그대로 언어로 옮기는 방식을요. 울프는 책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거의 도발적으로요. 여성이 소설을 쓰려면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 딱 두 가지입니다. 돈과 방. 이 두 단어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급진적인 말인지를 이해하려면 1929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시절 여성은 재산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방은 더욱더 여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은 가족 공동의 공간이었고 부엌은 일터였습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문을 잠글 수 있는 방 하나, 그것이 사치였습니다. 울프가 말하는 방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해받지 않을 권리, 침묵의 권리, 자신의 생각과 단 둘이 있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돈은 단순한 재정적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의 조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토대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진정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창조성의 시작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한 여성이 강가를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무언가 떠오를 듯 말 듯 글쓰기의 실마리 하나가 의식 속에 떠오르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막아섰습니다. 문지기였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잔디밭에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잔디밭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펠로우와 학자들만이 그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프는 이 장면에서 웃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잔디밭에서 밀려나는 순간 떠오르려 했던 생각, 그 빛나는 아이디어의 실마리도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씁니다. 이것이 울프가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배제는 단지 모욕이 아닙니다. 배제는 창조의 가능성 자체를 박탈합니다. 그녀는 책을 찾기 위해 대학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또다시 막힙니다. 여성은 혼자서는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추천장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이토록 고요하고 이토록 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같은 날 그녀는 남성대학의 만찬에 초대됩니다. 온갖 산의 진미로 차려진 풀코스 요리와 아름다운 식기들이 오감을 사로잡습니다. 좋은 음식이 뇌에 미치는 영향, 즉 편안함, 유연함, 자유로운 사고를 울프는 꼼꼼히 추적합니다. 다음날 그녀는 여성대학의 점심자리에 앉습니다. 수프와 자두, 커스터드가 전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대화도 함께 끝났습니다. 무언가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오르려 했던 창조적 영감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울프는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과 배고픈 사람이 똑같이 창조적인 글을 쓸 수 있는가? 안락한 사람과 끊임없이 불안한 사람이 같은 깊이로 생각할 수 있는가? 물질적 조건이 정신적 창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이 울프의 핵심 주장입니다. 예술가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야만 진정으로 창조적인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말합니다. 재능이 있는 시인이 16세기에 여자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미치거나 혼자서 들판에 앉아 절반은 마녀이고 절반은 성자이며 두려움과 조롱을 받으며 죽어갔을 것이라고. 노래를 지었지만 악보를 쓰지 못한 여자들, 시를 머릿속에서 읊었지만 종이에 옮기지 못한 여자들, 연기가 하고 싶었지만 무대 위에 올라가지 못한 여자들. 울프는 그 모든 이름 없는 주디스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씁니다. 울프는 특히 샬럿 브론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인 에어에는 분노가 있다고. 빛나는 재능이 있지만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를 비틀고 있다고. 이 페이지에서 저 페이지에서 작가가 개인적인 불평을 폭발시킨다고. 그리고 그 순간마다 독자는 소설로부터 한 걸음 밀려나게 된다고. 글쓰기는 분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물질적 조건, 그러니까 방과 시간과 돈이 주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인 오스틴에게는 자기만의 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 손님이 오면 재빨리 원고를 숨기며 온갖 소음들 속에서 글을 썼습니다. 개인적인 불평 하나 없이 분노를 글 속으로 세워드리지 않고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는 집안의 이야기, 응접실의 이야기, 결혼과 계급의 이야기만이 허락됩니다. 전쟁터는 없고 항해도 없고 대도시의 군중도 없었습니다. 여성 작가들은 경험이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모로부터 매년 500파운드의 유산을 받은 뒤 버지니아 울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노가 사라졌다고,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그 경제적 자유가 자신을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독립은 정신적 독립이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진정한 창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나다운 삶을 살고 자유롭게 글을 쓰고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